서주현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은 가정법률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은 참 이 밀고 당기기,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만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가버려요. 맞아요. 가을 어떻게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송무가 많다 보니까요. 네, 10월이나 11월은 유독 재판기일이 많은 기간이라. 성수기죠. 네. 그래서 가을 정취는 재판을 오가며 느끼는 것 같고요. 그냥 네. 가을이 지나가는 게 변호사님 말씀처럼 너무 아쉽기만 한 그런 요즘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봄, 가을을 법정에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근데 법정에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법원들이 많아서, 그쵸? 네. 그래서 꽤 그래도 재밌게 또 계절 네. 느끼면서 여유 부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빠질 수 없는 쟁점이 그 재산 분할인데요. 네. 오늘 재산 분할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음, 이혼은 결혼 후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고려할 요소가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또는 다 성장했을 때는 양육권 등 중요 쟁점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양육권부터 시작해서 재산 분할까지 골고루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결혼 연차가 쌓이면 이런 부분은 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뭐 양육권 문제는 크게 논할 필요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좀 달라질 여지는 있죠.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재산 분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황혼 이혼, 그러니까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저희가 황혼 이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네. 특히 주부의 경우에는 이제 연금이 없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육아와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 특히 이혼한 이후에 배우자의 연금을 뭐 분할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이 우리가 이혼할 때 어떻게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연금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 어떻게 분할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상세히 저희가 알아볼 텐데, 연금과 재산 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5천만의 변호인 홈페이지 법률 상담소 게시판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45, 무료인 EBS 라디오 앱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릴 거예요. 자, 이혼을 해도 당연히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셔요, 요즘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먼저 국민연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된 거는 1999년 1월 1일입니다. 음. 그 전에도 이제 법원 판례를 통해서 어떤 정립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서 현재는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까지 분할연금 제도는 모두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보통 법에 따라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할연금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 주시죠. 네. 그 국민연금상의 그 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게 재산 분할과 조금 다른 점이 재산 분할은 있는 재산을 나누는 네. 것이라고 하면 연금은 앞으로 받을 것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배우자라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네. 요건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그 음. 혼인은 실질적 혼인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혼했을 때 받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전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아. 네, 여기서 우리 혼인 기간에 대한 판결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가사나 육아 분담 없던 별거 기간, 뭐 아예 이제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 혼인 기간에선 다 빠집니다. 요 부분 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파탄이 나서 오랫동안 별거를 했다고 하면 그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외도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줘야 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좀 받아들이기가 당사자는 어렵겠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네. 같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유책성은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즉 유책성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요건에서 고려되는 것이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 따라서 외도한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로서 이루어지는 분할연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도 당사자가 이제 공무원이었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혼 조정으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향후 상대방한테 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어떤 명목도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고 이혼은 했지만 이후 분할연금을 그 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거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다 같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속상하지만 재산 분할과 그 원리가 법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산 맞아요. 분할 같은 경우에도 외도한 배우자라고 해서 그 음, 기여도를 따질 때 외도의 귀책 여부, 유책 여부가 음.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위자료 부분에서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금을 본다면 아마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건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배우자였던 사람이 아까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된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또 네. 여기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도 그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특히 그 나이인데요. 아. 60세가 되었을 것. 그러니까 전 배우자 그 수급권자만이 아니라 이제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이혼한 배우자도 본인도 모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도달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요? 그리고 청구 기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돼요. 이 음. 기간이 도과되면 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거 알려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국민연금은 자신이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챙겨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꼭 본인들이 이 통지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연금은 청구 기간이 있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와 관련해서 좀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멸 시기를 미리 알려줘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청구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위 청구 기한과 관련해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즉, 우리가 이혼한 때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하는 시기하고 약간 차이가 생겨서 불편함을 고려 우리가 했을 때 이혼 직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청구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선청구는 이혼 후에 3년 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청구도 이혼 후에 어떤 기간이 있다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선청구를 했다고 해서 분할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고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 분할연금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이 그쵸. 걸리면 이걸 좀 잊어버릴 수가 음, 있으니까 이혼 직후에 미리 청구를 해 놓으면 그때 자동으로 개시 연령이 되면은 청구한 맞습니다.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제도일 것 같은데 자,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가입을 한 네,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도 가입했을 수 있고 남편도 가입했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럼 서로의 연금을 서로가 분할받는 맞아요. 건가요? 그러니까 아내 같은 아. 경우 국민연금이 적으면 많은 남편 거 좀 가져오고 남편은 적은 아내 거 좀 가져가고 그래서 음. 만약 이게 소송에서 이루어진다면 각자 연금은 각자가 가져가자 뭐 이런 협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비율이 좀 많기는 하죠. 네.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그 그러니까 분할연금과 관련해서 이 비율은 법에서 정하는 것은 균분입니다. 음. 원칙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과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이제 반반씩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연금 가입 기간이 우리가 20년이라고 하고 혼인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혼인 기간 10년 내에 적립된 그 연금에 대해서 음. 50% 각각 반반씩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 분할연금은 어쨌든 전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 일단 기본 금액이 정해지고 거기서 균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혼인 기간이 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만큼까지 주고 싶지는 않다. 일단 주기는 줘야 되니까 나눠주기는 할 텐데 나 네. 절반 주는 건 너무 아까워. 그럼 당사자 사이에 좀 협의를 해볼 수도 있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협의가 대부분 안 되죠. 음, 싸우니까. 음. 그래서 만약 소송이 됐었을 때 일단 법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양측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거나 이혼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 과정에서 다른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판결문에 명시를 하고 이를 공단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균분이 아닌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정한 비율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뭐 20%만 줄게. 대신에 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위자료를 조금 더 지금 왜냐면 나중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네. 지급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고 그쵸, 나서 그쵸. 생계를 위해서 위자료나 다른 재산 분할을 좀 더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협의를 인정을 해주는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단순 협의는 보통은 좀 실질 사안에서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재산 분해를 다투면서 뭐 집은 어떻게 하고 뭐 연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하면서 연금에 한해서는 다른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 공단에서 받을 때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예 이 분할에 대한? 가능합니다. 이것도 음, 역시 당사자 협의로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포기를 전제로 논의는 했는데 이 부분이 판결에 명시가 안 될 경우 공단에서는 원칙대로 분할 연금 수급권자의 상대 배우자한테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반드시 연금에 대한 협의 내용이 판결에 명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 재판 과정에서 그런 합의가 됐다. 당사자끼리 우리가 얘기했다. 이런 것만으로는 공단에서 어떤 다른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음.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도 이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에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공무원 연금 파트에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판결 나는 경우 당사자끼리 얘기하고 법정에서 얘기 안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혼은 조정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정을 조율하고 조정하다 보면 조정 결정이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진짜로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던 분이 다른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게 유리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이제 요 내용은 연금에 대한 조금 깊은 논의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이 국민연금법에서도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뭐 유족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분할연금 아까 노령연금에 대한 거였는데 네. 이걸 받는 분이 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줄 것이냐? 아닙니다. 분할연금도 이 중복급여가 이제 생겼을 때 조정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제 노령연금을 제외한 뭐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권자는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음. 유리한지. 그래서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음. 근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저희가 분할연금 수급권이 있어요. 지금 이혼을 통해서. 네. 근데 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노령연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도 받고 분할연금도 합산해서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받을 연금과는 분할연금은 별개인데 네. 같이 그 받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런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이혼한 배우자가 네. 뭐 유족연금이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연금은 자기의 어떤 또 다른 보험이죠. 그쵸. 자기의 어떤 그 뭐 기본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그걸 것들 중에 선택해야 되는 선택을 거죠.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군요. 네.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전 배우자가 본인이 연금을 수령할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때 분할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그렇군요. 사망한 자의 국민연금은 망인의 유족이 받게 돼요. 네. 여기선 이혼했으니까 이제 유족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요즘에 최근엔 연상연하 커플이 많잖아요. 근데 그쵸.
보통 남편의 나이가 많은 경우가 좀 더 많겠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전 남편이 이제 연금 수령권자인데 나이가 좀 더 많죠. 그래서 한 뭐 5살 차이가 난다 이랬을 때 그 여자분이 나중에 이혼 후 본인의 연금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도 연금 개시 연령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금 개시 연령이 돼야지만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남편이 사망한다. 그러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외도에서 뭐 미워하는 남편이라도 내가 그 분할연금 받으려면 남편이 그때까진 살아 있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이해가 그렇게 쉬우실까요? 네.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6179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국민연금 이거 상속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상속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유족연금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국민연금은 망인의 이제 유족이 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그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였다면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에게 주어지는 게 이제 유족급여고 네. 유족급여도 그에 대한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중복급여가 안 된다는 네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수령 조건에는 해당해야지 물론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예.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분할연금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들어온 질문입니다. 여동생 남편이 가난 말기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음, 빚이 좀 있습니다. 빚은 상속되는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상속 음. 포기를 하면 남편의 국민연금도 포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족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이거는 많은 궁금증이 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네. 일단 채무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음, 따라서 상속인들로서는 이제 어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여러 경황도 없으시겠지만, 상속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제도가 있는데 그 네.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일단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채무가 더 많으면 당연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포기라면 국민연금이 포기되느냐? 일단 답은 아닙니다. 음. 이 유족연금은 그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서 상속 포기 절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네. 이제 이게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제가 좀 끊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음. 우리 유족연금 앞서 그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납부해온 자 또는 장애연금을 받았던 자가 사망하면 네. 본래 받아온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가정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음. 그래서 이 피상속인이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면 상속인들로서는 본인들이 유족연금 수령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우선되는 것이지 뭐 일단 상속 포기는 이와 별개의 어떤 다른 채무와 적극 재산을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또 그쵸.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나만 포기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정 승인을 음.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 조하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숙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눈 두 개. 왠지 눈웃음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오늘은 추동맞이 침구류와 커튼 바꾸며 듣고 있어요. 맞아요. 딱 이때 그럴 시기예요. 허변님, 늘 또박또박 귀에 쏙 박히게 알려주셔서 일하면서도 방송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아요. 선곡도 베리 나이스 또다시 눈 두 개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말 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신순덕님께서요, 질문 주셨어요. 이혼한 남편과 합의 후 공무원 연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었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주셨거든요. 요거 공무원 연금 얘기할 때 좀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사실 다른 연금에도 포함이 되는 네.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이거 공증도 판결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아. 단순히 그냥 합의서를 쓰는 것이 이제 당사자 간에
일치된 의사일까가 좀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증을 통해서 합의된 것이 분명해진다면 이 음. 부분 나중에 공단에 제출해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조건 판결문에 이 연금 비율을 음. 주거나 주지 않거나 얼마를 주거나 당사자 합의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 아, 내용을 네. 꼭 판결이 아니라 공증으로도 네네,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연금이 어떻게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다뤄보고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 분할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공무원 연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국민연금이 연금 분할 제도를 시행한 게 1999년인데 비해서 공무원 연금은 분할 연금 제도를 좀 늦게 도입했어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법에 이제 정해져서 시행되기 시작한 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게 크게는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세부 규정에서 조금 차이가 조금씩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공무원 연금법 45조에서 사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건들을. 네. 대부분 유사한데요.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이제 5년인 건 맞는데 네.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에 5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공무원 재직 기간도 5년 이상이고 혼인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음. 그러고 수급 연령도 65세. 아까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어떤 청구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네. 국민연금의 경우엔 5년, 공무원 연금의 경우엔 3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혼인 기간도 그냥 혼인 기간이 아니라 예.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혼인 기간이 5년이 돼야 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리고 지금 도입 시기가 2016년 1월 1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요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네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네.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아, 그렇군요. 이게 내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갔는데 배우자의 맞아요. 공무원 연금 나눠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그러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만 이제 적용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을 했지만 특별히 이거는 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 적용하는데요. 다만 단서에 그 혼인 기간 저희가 아까 5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혼만 한 경우면 2016년 1월 1일 이전의 혼인 기간도 포함은 시킵니다. 아, 네.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는 네. 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혼인 기간 음. 중에는 포함이 네,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3717님이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해서 현재 연금 생활자입니다. 아유, 국가를 위해서 네.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시네요. 이혼 관련 연금 분할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익하고 행복한 방송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412님이요. 결혼 생활 5년 유지해야 이혼하고 연금 분할 받을 수 있는 제도지요? 해주셨어요. 최근은 5년은 고사하고 결혼 직후 이혼하는 커플도 맞아요. 많은데 5년까지 결혼 생활 유지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 듯합니다. 아, 맞아요. 정말 뼈가 아픈 지적을 맞아요.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 혼인하고 얼마 안 된 신혼 이혼이 또 굉장히 맞아요. 많아지는 추세여서 8412님의 의견도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원성님이요. 아, 두 분의 케미는 15년 이상 함께한 것처럼 날이 갈수록 좋아지시네요. 늘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저희도 15년 이상이니까 연금을 서로 분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답은 또 다르다는 거. 또 퀴즈 맞추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김원성님의 재미있는 이 재치 있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을 따질 때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애매하죠. 애매한 경우가 있을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실제 판결이 난 사안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예, 원고가 피고인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 건데요. 전 배우자가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했는데 네. 공단에서는 원고가 1차 혼인 기간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혼
같은 분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또 다시 재결합하신 그런 경우 사안이었어요. 있죠. 그래서 원고가 1차 혼인 기간이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혼이 이루어져서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하다. 이제 네. 연금공단은 그렇게 말했고 또 2차 혼인 기간만 보려고 했더니 공무원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다. 그래서 결국은 원고의 분할 지급 청구를 불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원고가 이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연금 분할과 관련한 사건은 이혼의 재산 분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안들이 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분할 지급 수급권자가 연금공단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공단에서 그거를 불승인하는 거죠. 음. 일종의 그것이 처분이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좀 소송의 패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쵸. 그러니까 1 차로 혼인했다가 네. 이혼한 시점은 네. 2016년 1월 1일 이전인데 맞아요.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어요. 네. 재결합하고 나서 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때는 재직 기간 5년 5년 요건이 안 되는 된다는 거죠. 경우였네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님 설명 주신 것처럼 일단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음. 공무원 연금 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적용은 음. 되는데 이 사건 두 번째 이후 그 이혼이 그러니까 결국 그 시점 이후인데 이 혼인 기간을 합산해도 될까? 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자가 당사자는 두 사람 다 똑같은데 네. 중간에 한번 혼인이 끊어진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 이전에 전혼 기간까지도 원래는 다른 사람이랑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지금 배우자가 똑같으니까 네. 이걸 재직 기간 5년 안에 포함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네. 쟁점이었네요. 근데 원고는 당연히 포함해 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혼 자체는 두 번째 이혼 자체가 2016년 1월 1일 이후고 어차피 내가 이 사람 남편 공무원일 때 기여한 거는 혼인 기간 두 번 다 합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원고 말도 좀 일리가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혼인 기간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기간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법원은. 그래서 음. 그러니까 분할 연금 그 공무원 연금법에 이제 규정된 게 혼인 기간에 대해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에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헌을 보더라도 혼인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처럼 동일인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에 혼인 기간 중 1차를 빼야 된다라고 해석이 안 된다라고 본 것이죠. 음. 결국 합산한 것은 맞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준 거죠.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 있다는 그 맞아요. 실질을 본 거네요. 네. 형식적으로 한번 음.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렇다면 사실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저희 그때 사실혼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을 한 네. 적이 있잖아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호되지 않는 것은 법률상 그러니까 상속권과 관련해선 사실혼 배우자가 전혀 보호가 안 되지만 네. 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따로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 분할 수급권, 유정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나중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생기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다시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다고 하면 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 사실혼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분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네. 있다는 네. 거군요. 이제 사실혼을 인정받는 게 조금 문제겠죠. 사실혼의 아. 요건에 또 해당해야 뭐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별개의 별개의 문제일 문제겠죠. 것이고 네, 네. 일단 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연금 수급권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이거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네,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포기 의사를 미리 밝혔을 때 분할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또 이번에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할 텐데요. 일단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비슷한 사안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네. 사건도 역시 서울행정법원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제 2012년경에 혼인을 했고 전 음.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네. 원고는 2017년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합의서를 기초로 해서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나눠달라 청구를 했는데 공단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공단에 청구를 했다라는 거 이제 앞서 오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분할연금은 뭐 배우자랑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결국 공단에 직접 청구만 하면 되는데 공단에서는 받아주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했냐면 당사자 간에 아까 제가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합의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앞으로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일체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예요. 음. 공단에서는 재산 분할 등의 일체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금 분할 연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원고의 분할 연금 청구에 대해서 불승인 통보를 한 것이고요.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이 두 사람의 합의를 기초로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합의 내용에 재산 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네. 않는다는 내용이 연금 분할 연금 수급권까지도 포기한 거라고 그쵸. 봤군요. 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에서는 일단 그 별도로 결정된 그런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그래서 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위 규정에 따라 민법상 재산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 이는 연금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해서 취득한 모든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고려해서 연금 분할에 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 의사도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 사실은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결국 음, 합의 다 반영하는 게 맞다. 일단 법원 판단의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조 네, 변호사께서는 법원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네네. 부부가 연금 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봤다는 거네요. 그걸 맞습니다. 전제를 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대한 이제 좀 해석을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네. 협의상, 재편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 이 음. 부분이 주의할 점이에요. 아까 허 변호사님도 이게 실무상 많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 명시적 합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조정이라면 조정조서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네. 사건 합의서의 경우에는 원고는 나머지 청구 포기하고 앞으로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일체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는 해두었지만 되게 잘해둔 것 같지만 이 내용은 향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돼도 더 이상 그것을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는 읽혀질지라도 이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까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협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연금 분할을 뭐 어떻게 하자. 요렇게 나와 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자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법률적인 네.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는 잘 파악하지 그쵸.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군인 연금 하나 볼게요. 네네. 분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군인연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 가능하고 요건도 대부분 비슷한데요. 군인연금법은 2020년 6월 11일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음. 분할 청구는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이혼한 부부만 가능합니다. 또한 음. 이제 혼인 기간에서 조금 유의할 점은 군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이건 공무원 연금이랑 똑같아요. 네, 비슷하네요. 혼인 기간, 재직 기간 모두 5년 이상이어야 된다. 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연금에서부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양한 연금별로 이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연금 분할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상담 사연도 굉장히 많은데 또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어요. 참, 조 변호사님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나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